예, 두 남자의 업종 배틀인데요. 바로 업종을 공개하겠습니다. 업종을 공개합니다. 예, 이슈에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듯 하네요. 예, 정권업종 대 반도체입니다. 성공해 주시죠. 네, 증권업 먼저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유럽 쪽에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좀 잉여 자금이 또 우리 시장으로 좀 흘려들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. 그동안에 그쪽이 위기라든지 금융위기 시할 때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유럽계 자금이 많이 좀 빠져나간 상황인데 지금 그쪽으로 이제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좀 더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시장 안정, 미국 쪽 안정, 중국 쪽 잘 나가고 있고, 일본은 작년에 잘 나갔고, 이렇기 때문에 좀 전세가 좀 잘 나가고, 이제 우리나라만 잘 나가면 되는데,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그 시기가 바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, 국제 시장이 좀 우리 시장이 못 간 이유가 항상 보면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해외 쪽 특히 이렇게 돼서 못 갔었는데 이제 유럽 쪽마저 좀 안정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안정적 되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, 특히 증권사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각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많은 비용 절감에서 인적 구조조정도 있고 그런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수익성 측면에서, 그리고 작년부터 또 거래대금이 이제 6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승하고 나서 지금 눌림목, 깊은 지금 눌림목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도 좀 쉬운 자리에 있고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반도체는요? 네, 반도체는 호황인 건 맞는데 이제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D램 쪽,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나는 게 있어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우선적으로 이제 화성 쪽에 17라인 40만 장 월 생산 규모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쪽에 투자가 나오게 되고, 그리고 낸드 쪽에서는 이제 중국 쪽의 시안 공장에 여기 3D 낸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쪽에 이제 2015년 올해 1분기부터 2015년 2분기까지 투자가 좀 들어간다,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,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D램 쪽은 올해 내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, 그리고 낸드 쪽은 2015년 4분기쯤에 이제 장비 발주라던가, 그러면 4분기면 한 3분기에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이제 4분기에 3D 낸드 쪽에 투자가 좀 활성화된다,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, 전방업체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를 좀 생산하게 되고, 생산하려면 또 소재가 들어가게 되고, 이런 사이클 자체가 장비에서 소재로 넘어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감안하면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,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주가의 상승도 저기에 맞춰서 간다고 보면 되나요? 1차 상승이 장부 쪽에서 먼저 나오고 뒤따라 소재가 나올 것이다. 그럼 지금은 어느 구간이죠? 지금 소재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. DNF라던가 OCI 머터리얼즈, 워닝 머터리얼즈,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주들의 2차 상승기가 좀 시작이 되었다,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렇다고 장비주가 끝난 건 아니죠? 네, 끝난 건 아니죠.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끊겨서 계속 장비가 2차 상승을 아까 때문에. 이야기했던 2차 상승을 준비한다, 이렇게 보면 그렇죠. 되나요? 네. 조정 구간대고. 예. 자, 그러면은 정권 업종 내 종목부터 먼저 하나 주시죠. 예, 대신증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상반기에 이미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많은 비용 측면에서 많이 좀 절감이 됐고, 특히 이제 대신 FNA라든지 저축은행 쪽, 그다음에 자산운용 쪽에서 이제 증권이라든지 계열사 쪽에 좀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올해도 작년부터 좀 실적 개선이 올해도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제 그동안에 수수료, 즉 브로커리지 중심의 그런 수수료 세계에서 이제 자산 관리 중심으로 이제 체계가 이제 사업 모델로 이제 전환되면서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좀 확보됐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까도 말씀드렸던 증권업체 자체가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작년에 좀 한바탕 좀 상승세를
그러니까 올라온 후에 그 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어가지고 바닥권에서 뭐 약간 좀 밀리는 종목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뭐 대신증권도 사실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 또 주가 급락에 따른 또 자사주 매입이 좀 그 시행한다고 하니까요. 뭐 조금 더 이제 상승 내지 반등 좀 이루어지라고 봅니다. 네, 반도체 대응하는 반도체 주시도 하나 주시죠. 네,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켓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회사인데, 이 회사는 이제 그 전방에 이제 전공정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이제 넘겨주면 이제 후공정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할 때 소켓을 끼워서 테스트를 좀 하게 됩니다. 그 소모성 소켓을 좀 만드는 업체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3분기에 서프라이즈, 그러니까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, 4분기에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올해도 뭐 연간으로 보면 한 20% 이상 성장하는 실적이 좀 발표될 것이다.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15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경쟁사들이 이제 리노공업과 이제 ISC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상장사 회사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평균적으로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 PER 10배면 너무 싼 주가다.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, 그리고 이제 전방업체들이 이제 증설하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소켓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반도체와 결과차거나 또는 좀 더 강한 정권 업종 주시죠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증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이제 매각을 위한 이제 본입 차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연기되고 해서 이제 올해 초로 이렇게까지 좀 연기된 상황인데요. 일단 그 매각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대증권 역시 그동안의 인적 구조 조정을 계속해서 좀 진행했고, 특히 작년 4분기 쪽을 이제 기한으로 이제 잡고 이제 추진해 왔었는데 이미 작년 3분기죠. 3분기에 인적 구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고 해서 비용 측면에서의 그 감소라든지 효율화 측면, 그 다음에 적자 사업 부분의 축소 아니면 정리 이런 쪽으로 하면서 좀 수익성에 많은 좀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실적 측면에서도 아직 4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3분기 실적도 참 괜찮게 좀 나온 상황이고요. 그런 시장 자체의 증권 쪽이라든지 이쪽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그런 수수료 이익 개선이 눈에 띄면서 이제 자산 관리라든지 이제 상품 운용 쪽에서 특히 이제 양호한 성장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특히 이 종목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이미 지난해 이제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좀 눌려 있고 요새 꿈틀꿈틀 살짝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살짝 좀 꿈틀꿈틀 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. 지금 현재 매수 가능 구간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. 네, 반도체 두 번째 종목도 말씀 주시죠. 네, 두 번째 종목은 이제 DNF라는 업체입니다. DNF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공정에 쓰이는 이제 재료, 특히 소재를 좀 만드는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선은 하이K라는 이제 소재가 있습니다. 이쪽 소재와 이제 DPT 쪽에 이제 소재가 좀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제 전방 업체들이 이제 미세화 증설에 대한 부분들, 미세화 투자가 좀 활성화하게 되게 되고, 그리고 3D 낸드 쪽에서도 지금 투자가 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소재를 좀 납품하는 업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50% 정도 증가한 240억 원대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3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한 46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최근내, 그러니까 2014년에서 가장 최고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, 그 기반에는 이제 하이K에 대한 소재가 분기별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. 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드리도록 하겠고, 밸류에이션 자체도 한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는 부분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짧게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죠. 반도체 마음에 드십니까? 업종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. 예. 종목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. 아니, 종목 자체도 너무 많이 올랐다. 예, 그렇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오른 종목은 거의 그냥 구경만 하지 매수하거나 추천드리진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항상 1차 상승일 때는 그냥 구경만 하시고 1차 상승했을 때 2차 상승 하려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
꾸물꾸물 할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갖죠. 지금은 조금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좋습니다. 그럼 김경원 운영력이 보는 정권업종은요? 증권 저도 업종은 그러니까 추려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는 탑픽은 메리츠존금과 교보증권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보는 시각이 확실히 좀 다른 타이밍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다, 그죠? 예. 업종을 나쁘게 서로 간에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. 어쨌든 반도체 업종과 정권 업종은 뭐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 두 남자의 업종 배틀이었습니다.